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의 KF-21 보라매가 연속해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자 세계 각국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세계 군사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 관한 이야기가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엔진 자체 개발과 부품 국산화에 대해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미국의 군사 매체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군사 전문가들을 상대로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 중에 미래의 전력의 불균형을 가져올 만한 차세대 전투기를 주제로 순위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전투기의 자체 성능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항전 장비 등 구체적인 세부 등급을 나누어 각종 순위를 종합한 결과 당당히 KF-21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쟁 후보들이 중국의 J-35, 터키의 TFX, 인도네시아의 I-22 등으로 빈약한 후보들이었습니다. 사실 비교 대상들이 F-35나 수-57, 라팔 등과 같은 대상들이 없어서 아쉬운 조사라고 평가되는데요. 아무튼 해외 군 전문가들이 KF-21 보라매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하게 된 이유로는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 속도가 빠르며 성공 여부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신뢰감과 기대치가 높다는 점입니다. 터키의 TFX 같은 경우 영국의 배사와 롤스로이스의 기술 협력을 받아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개발 진행 속도가 KF-21 보라매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더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한 TFX는 배선이나 유압 관로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비슷한 개발 시기에 KF-21은 독자적인 기술로 내부 장비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제작하던 모습과 비교해봤을 땐 상당히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감이 높다는 점은 중국과 비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J-35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깜짝 공개하였지만 F-35와 비슷한 외형으로 짝퉁 취급을 받았었죠. 이에 엔진 등 핵심 기술 확보 여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을 만큼 전투기 성능 자체가 비교 불가라 판단했나 봅니다. 이 밖에도 항전 장비 및 기술 확보 분야는 KF-21 보라매가 압도적 우세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협력이 아닌 독자적인 개발이 엄청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KF-21 보라매의 국산 엔진뿐만 아니라 국산 미사일 및 높은 비율의 부품 국산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의 개발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방사청은 국내 기술로 영상을 융합한 데이터 기술을 전략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술은 다중임무 체계에서 수집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새롭게 결합하여 임무 판단 능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군사 강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찰 능력을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는데요. 그에 비해 일본은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감시 정찰 자산을 운용 중이며 자체적인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지능과 정찰 자산에서 수집한 정보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능력까지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정보력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앞서고 있을 만큼 우수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본과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를 받아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정보전에서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국방부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정보 의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감시 정보를 바탕으로 불리했던 상황을 유리하게 역전한 것을 보면 현대전에서 정찰 영상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가공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분석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퓨전 기술이 확보되어야 했으며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총 700억 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표준 기본형을 개발해 전략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적을 파악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적 타격 작전 지원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 능력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서 만족하기에는 이른 수준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제공한 대북 정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핵심 정보들을 더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일찍부터 한국보다 정보전에 많은 투자를 감행한 일본과 정보 교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데이터 퓨전 기술 능력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기술 면에서 나란히 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운영 중인 고성능 군사위성의 화상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엄청난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데이터 퓨전 기술에서는 경쟁국들이 앞서기 때문에 전 세계 정보전에서 많은 격차를 만들고 있어서입니다. 이번 국산화된 데이터 퓨전 기술은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추가해 신속하고 빠르게 원하는 적 정보를 추출해 다양한 아군 무기체계에 전파하는 것까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와 결합해 대용량 정보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어서 변화되는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듯 필요한 전력을 투입할 수 있어 앞으로 우리 군 전력 자산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추후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할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 군사작전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소수 국가만이 개발에 성공한 타겟팅 포드를 자체 기술로 국산 타겟팅 포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첨단 타겟팅 포드는 지상을 정밀하게 탐색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지만 차후 공중전에서도 레이더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탐지 체계입니다. 이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핵심 장비 중의 하나였으며 타겟팅 포드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모두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겟팅 포드 통합 시험장까지 구축하는 데 수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현재 고성능 타겟팅 포드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정도로 러시아조차도 제대로 된 첨단 타겟팅 포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은 아군 레이저가 목표에 맞고 공중으로 반사되는 미약한 신호를 파악해야 해서 최첨단의 레이더 탐색 장치가 필요하며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에서 레이저 빛을 파악하는 것은 고도의 군사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아군이 지시하는 레이저에는 특수한 신호가 삽입되어 이를 수신하고 해독하는 데도 상당한 개발 난이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겟팅 포드로 하늘에서 움직이는 적 전투기를 파악할 수 있는 대공표적 추적 기술까지 동시에 적용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는 레이더를 이용한 전투기 추적이 아니라서 전파를 이용하지 않고도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어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적 스텔스 전투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 기술로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확보한 기술 군사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 보람의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술 확보로 다른 무기와의 연계가 더욱 쉬워질 거라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